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푸드플랜 뉴스농장에서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는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은 학교급식인데, 이빈파 센터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은 시민운동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푸드플랜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학교급식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상황과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아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를 거슬러서 치는 1900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 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 역시 이제 학부모란 직업을 얻게 됐고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었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학교에서 시키는 일 뭐 하려면 하는 수준의, 학부모니까 내 아이 문제니까 당연히 수용하게 됐었던 거고요. 학교를 믿고 학교 교육이라는 거를 뭐 그대로 그 전적으로 그 이렇게 받아 안는 그런 착한 학부모였었는데, 아들이 입학하면서 한 주간 그 운동장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관찰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운동장에 같이 모여서. 그때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그 막연한 희망과 막 기대와 비전 이런 것들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상황들을 목격하게 됐었고, 아니 네, 그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을 참관했는데 네, 네. 거기서 그 뭐 어떤 뭐가 그렇게 이렇게 절망을 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영재, 내 아들 영재하냐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 호기심 많은 녀석이 그 학교 제도권에 딱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장에서 같이 이렇게 그 풀쩍풀쩍 뭐 이렇게 손잡고 뛰고 뭐 둥글둥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미를 못 느낀 거죠. 뭐 여러 번 따라 하다가 이제 그냥 앉아서 이 운동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저 녀석을 어떤 식이든 세워야 되니까. 와서 몇 번 이렇게 툭툭 치고 발로 툭툭 치고 하는 것들을 봤었다가, 아이씨 이놈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저럴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 손을 지그시 밟아버리는 담임 선생님의 아니, 죄송합니다. 그 학부모가 있는데 네, 사악한 그 표정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그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를 손을 지그시 밟아버리는 그 선생님의 그 표정이 막 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막 그 눈물이 펑펑 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의 행동이나 교실 수업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게 됐었죠.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뭐 주변에 그 전교조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 담임 선생님의 이런 상황들을 전교조 선생님과 또 상담도 했고, 또 학부모 운동하는 그때 당시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상담도 해 보면서 실제 학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제 막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애가 1학년 때인가요? 그쵸, 입학한 바로 그때부터니까. 근데 이제 그 집중해서 학부모가 자기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려면 짱을 맡으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
예, 반회장이죠. 그래서 학부모회장 제가 할게요 하고선 손들고 학부모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뭐 어떻게 보든 말든 어쨌든 난 내 몫을 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뭐 그동안에도 이 몸 하나 불사르면서 살았는데 아들한테 그 정도는 투자를 못하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 교실에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도 가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학부모 회의도 해보고 뭐 기타 등등 다 그랬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시각으로 담임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모아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집단 상담도 요청해서 그 같이 해보기도 했고 수시로 이 선생님이 아이들 손찌검을 하는 게 뭐 하루는 옆에 집 아이가 여기 그 손그림을 그리고 와서 그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회장인 저를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이 학부모 운동 투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를 들여다보다 보니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회장이니까 뭐 촌지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 뭐 왜 바카스 박스를 들고 오는 학부모들 거는 바카스 뚜껑을 딱 열어갖고 이제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고 봉투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하는 그런 수준의 그때가 선생님. 98년. 98년. 그래서 야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학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난 이런 식으로는 안 살아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었지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이든 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행복해야 주변의 아이들도 행복한 거고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이제 학부모 회 자체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실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학교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96년에 만들어졌던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의 학부모들 치맛바람으로 만들어지는 뭐 육성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좀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했지만 교육 자치의 법률이긴 했지만 실제 뭐 학교 육성회나 기성회를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학원이 활동이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저는 학원위원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98년부터 2년 동안 학원위에 대한 공부를 지역의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참학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의 좀 시민사회 대표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의 시민운동을 태제를 갖출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관악구였었는데 관악에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풍토의 그 덕을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졌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조직을 만든 게 이제 관동. 제가 살던 관악구의 교육구청은 동작교육구청 교육지원청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면 네. 그때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관악구와 동작구를 함께 묶어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전체 지자체 226개인가요? 우리 나라의 지자체 내에 교육구청은
두 개 지자체를 묶는 지역 아니면 세 개가 묶여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교육의 그 어떤 뭐 제도나 정책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관동 예, 학원협이라고 관악 하는 게 동작의 준말이 관동입니다. 그래서 음, 그 우리 관동군 같이 그래서 관악 동작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를 98년 12월 다 돼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네. 그럼 1학년 때. 네, 1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그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라는 걸 굉장히 생소한 용어기도 했고 사실은 그 활동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날마다 오밤중까지 막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지역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그 이 전교조 그 관동지회 선생님들이었고 그분들의 그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도 이만큼 오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관동 학원협을 만들고 이 학부모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뭐 앨범 그 뭐 사업을 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고 나니까 그럼 이렇게 도대체 왜 만들었어? 그런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이 뭘 하는 데인지를 알려내는 그런 시민운동 단위로 우리가 학원협을 만든 거고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실제 좀 눈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졸업 앨범 사업이었어요. 대체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그 심의를 할 때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별도로 지불하는 근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이렇게 받아내는 게 이 수혜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별도의 이 비용을 주머니를 털어냈던 게 그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교육세를 직간접세로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지갑에서 또 다시 그 교육비를 또 걷어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중과세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그런 중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학원위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앨범 사업이었고요. 그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게 학교 급식비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학교 예산들이 있잖아요. 뭐 체험학습비라든가 뭐 수학여행비 뭐 이런 등등의 수익자 부담 교육비와 관련된 예산 심의는 반드시 학원위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기 쉬운 게 앨범이었고 그 앨범의 앨범 심의에 대한 결과치가 각 학교마다 굉장한 편차가 있다라는 거를 학원협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니네 학교의 앨범은 얼마에 어떤 업체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지 우리 학교는 이만한 앨범인데 당시에 47,000원짜리 앨범이 그 우단 껍데기에 그 딱 뚜껑을 열면 그 풀칠해서 짜자작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찐 그런 앨범에다가 아이들 얼굴은 시커먼 그 사진 자체가 무슨 죄수 사진처럼 시커먼 얼굴로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한 20장이 채 안 되는 이상한 이 종이 질도 굉장히 나쁜 그래서 한 2, 3년 뒤에는 완전히 걸레 같아지는 그런 앨범이 4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 우리 동네에 학원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 값이 그때 당시에 47,000원. 우리 동네인데 관악동작 지역의 장성중학교라는 학교에서 학교 앨범을 만드는데 180쪽짜리 그것도 앨범도 아이들이 만든 문지평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만 원도 안 된대요. 우와 이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런 것들을 나만 놀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놀래자.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뭔지를 함께 찾아서 같이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운동의 기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졸업 앨범 전시회를 갖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시작을 해갔고요. 12개 학교를 가지고, 원래 그 관악동작 지역에는 60개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 12개 학교 것밖에는 못 찾아내서, 그거를 비교해갖고 전시를 했는데, 완전 센세이션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와, 이게 학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짜리,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딱 눈에 탁탁탁 보이니까 학부모들이 막 술렁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학운위의 활동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활동의 가장 정상적인 부분에 학부모들이 내는 이 가격에 관한, 비용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심사하지 않는 자들은 학운위 자체 그 자격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머리띠 메고 그 교육청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앨범 정상화 운동이 2000년에 처음 시작을 해갖고 2년이 채 안 돼서 이게 전국화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 앨범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앨범이 웨딩 케이스처럼 한 아이의 사진이 앨범 껍데기에 이렇게 양장돼갖고 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앨범 종이 질은 과거에 쓰던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반짝반짝 윤나고 두꺼운 종이에 정말 올칼라, 정말 광채나는 아이들의 그 졸업 앨범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문집합 앨범도 그때 당시에 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학운협을 만들고 그 이제 앨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 이제 조직화가 이제 더 공고해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학교급식 운동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데, 네. 그 좀 많이 계기 걸리긴 했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학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학원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이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가 저희 활동의 뒷백이 되어 있었고, 또 이거를 지원해주는 교사들이 학부모와 함께 동반자 의식을 갖고 이 학교를 같이 바꿔 가자는 의식이 없으면 안 바뀌는 게 또 이게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운동 확산이 되고 있던 중에 아들 녀석이 4학년,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2002년 이제 5학년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들이 1학년 때 음, 그 학부모 회장이 되고, 네. 그 아들이 2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학원위원이 되고, 그러면 앨범 운동은 몇 학년 때 한 거예요? 시작한 거는 어쨌든 98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지만 이게 정상화돼서 확장된 게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4학년? 5학년. 5학년이 됐어. 네. 그때 이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된. 네. 어떤 그 아주 계기가 결정적인 상황이 또 우리 학교에서 또 벌어졌어요. 이제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